네, 네. 다드. 해보세요. 어, 특별히 교수님이 김두원 학생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시네요. 그런 거 내지 마.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안 좋잖아. 외모를 보았다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음, 로고랑 무드보드 지금 6페이지 굉장히 좋네요. 음. 주황색 커피잔 들고 있으면서, 컬러감도 그렇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위성이나 브랜드의 당위성, 개연성, 그리고 또 연결성과 독창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고, 고심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각화해서 보여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워크웨어 브랜드, 그러면서도 작업복 유니폼 같은 그런 실용적인 디테일들을 적용한 부분들, 그러면서도 유러피안스러우면서도 아메카지의 그런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스타일들에 대한 믹스가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조금은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아방가르드적인 요소로 실용적인 것과 아방가르드 요소를 잘 믹스 매치했던 그런 부분들이 신선함으로 다가와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 스토리 빌딩을 잘 짰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 소재, 그런 부분들은 몇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쿨링팬,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디테일들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아라미드 소재, 물론 이제 내구성을 위한 최적의 그런 소재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업복에서 많이 보이는 각반, 그리고 외부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인 고어텍스, 그런 네 가지의 요소들을 시그니처로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버무릴 것인가, 그래서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살릴 것인지, 아니면 이 네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스타일에 잘 묻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요소가 많으면 많고, 또 적을 수도 있는데, 음, 이 브랜드는 지금 이 다드라는 브랜드는 이제 처음 런칭한 거라고 지금 상정을 했을 경우에는 시그니처의 네 가지 요소는 좀 많지 않나. 그래서 한 가지의 요소라도 자기의 브랜드를 잘 살릴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주력 무기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브랜드 하면 연계적으로 어떤 디테일,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걸 사야 돼. 내가 이게 필요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라인과 연계성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뭐 고민할 단계이니까 이런 네 가지의 요소는 브랜드의 소재로서는 아주 적절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어떤 거를 좀 더 강조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서 실제 디자인에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테토남, 남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남자들만이 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소유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잡았던 그런 컨셉들에서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정제되고 그런 핵심 키 포인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살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좋아하는 디자이너인데 그 토니 스펙맨이라는 디자이너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은퇴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구조적이고 엔지니어링에 되게 강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ACG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도 아마 본인의 디자인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뭐 민즈와일이나 데상트 같은 브랜드도 현재 지금 얘기했던 것들, 뭐 볼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소재들을 잘 활용을 했으니까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브랜드 전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브랜드 스토리 들을 때 같이 한번 디벨롭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어,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리고
젠틀폼하고 이제 필드 플로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혹시 디자이너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서 만약에 컨셉을, 스토리를 끌고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실용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교수님한테 얘기 듣기로 이 컨셉이 좀 어려워서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보려고 고민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능성 소재들도 이제 되게 전문적이고 구조적인 것들로 들어간다 그러면 좀 충분한 경험들이 있어야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포기하지 말고 자기 경험에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100을 못 채우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컨셉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업사이클까지 가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요. 우선 방향성 자체가 워크웨어이고, 그 노동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하찮아 보이지 않게 뭔가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업사이클까지 들어가면서, 뭔가 재활용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의도하는 방향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친환경이라는 이슈를 붙이고 싶으면 차라리 업사이클보다는 생분해나 이렇게 나중에 쓰레기가 되지 않는 쪽으로 부자재를 사용한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되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중간에 리오더드 컨셉 같은 경우에는 뭐 해체주의 같은 느낌들도 좀 나오는데 그 뒤에 실질적인 스타일에 가서는 조금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들을 구성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좀 더 아이디어들이 좀 들어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에어펜 가지고서 이제 좀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진에서 느낌을 보면은 큰 에어펜 뒤에 이렇게 크게 하나나 두 개 이렇게 달려 있는 게 보이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작업장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옷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디자인적인 것들을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넣어서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지금은 상상이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펜 외형을 좀 더 작게 조그맣게 해서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본다던가 그 펜을 만드는 그 바깥쪽에 살 무늬들을 그냥 일반 펜 형태가 아닌 뭔가 로고를 활용해서 그 펜 모양을 만들어 본다던가 로고처럼 쓸 수 있게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더 덧붙이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